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수영 운영력입니다. 3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국내 시장이 1월 달 강세, 그 다음에 2월 초 약간 쉬었다가 2월 중순 10일부터 해가지고 20일 정도까지 급등했다가 3월 초까지 조정 과정이 전개가 좀 됐습니다. 있어요. 이번 주는 다시 국내 시장에 약간 힘을 좀 내는 것 같죠. 물론 시주 자체는 답보지만 해외 증시, 즉 미 증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시 힘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전강 후약으로 오늘 만기일 영향을 약간 받은 것 같은데 밀렸지만은 그래도 최근 들어서 미 증시의 약세에 비해서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 다시 1월달, 2월 하순에 전개됐던 국내 시장의 디커플링이 힘이 실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던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요즘 미국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 상당히 성과가 안 좋아요. 제가 1월 둘째 주에 한국 증시에 투자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제가 이 시간 신의 한 수에 얘기할 때 올해는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제가 국내 서학 개미들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상위 10종목을 당시에 제가 표를 가지고 보여드렸었죠. 그 종목을 제가 엊그제는 들여다봤어요. 관련 종목들이 얼마만큼 주가가 하락을 했는지. 가장 서학 개미들이 많이 갖고 있는 게 테슬라죠. 테슬라가 봤더니 최근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반등이 나왔지만은 작년 연말 403달러에서 지금 248달러니까 거의 뭐 40% 떨어졌더라고요. 이제 50% 반토막 났다가 올라왔는데 그게 1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작년 연말에 137달러였던 것 같은데 지금 아마 15%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많이 갖고 있는 게 애플입니다. 애플은 요즘 많이 떨어지고 있죠. 애플이 아마 15%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이 갖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아마 7, 8% 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많이 갖고 있는 게 이른바 양자암호 관련 종목 아이온큐 주식이 우리 사업개미들이 다섯 번째 정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종목은 반토막 났죠. 그리고 열 번째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테슬라 ETF 쪽에 3배짜리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70% 손실 났어요. 그런 상태더라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10종목을 봤더니 25% 정도 손실 났더라고요. 그중에서 팔란티어 주가만 안 떨어졌더라고요. 하여튼 국내 주식에 올해는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특히 제가 오늘 주제가 지난주 제가 이제 3월 시장의 3월 증시 본격적으로 주식을 확대할 기회라고 제가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이 시간대는 미국 시장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을 하면서 반도체 쪽이 많이 떨어졌고 국내 시장도 반도체가 주도를 하면서 주가가 변동성이 컸는데 엔비디아를 제가 밸류에이션을 점검해 드리면서 그랬었죠. 엔비디아 주가가 안 떨어집니다. 제가 판단하기 밸류에이션을 봐서는 110달러 정도 전후에서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 이제 106, 7달러 정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 115달러까지 올랐었어요. 그러면서 국내 반도체도 안 떨어지니까 그죠?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도체 낙폭 과대에 따라서 반도체를 좀 주목하자. 그러면서 주식 비중을 확대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또 이제 주제가 약간 이제 관련된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금 이번 주부터 이슈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제가 엔비디아를 점검을 하면서 반도체 섹터 위주로 해가지고 소부장 관련 종목들 관심 종목을 얘기를 했는데, 다시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된다 한다면 우리 미국 쪽에 투자하신 분들 앞서 서학 개미들은 빨리 한국 시장에 돌아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먹을 게 많아졌어요. 물론 이제 저도 이따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법안 개선이 정말로 될지 모르겠지만은 반도체가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2차전지 국가잖아요. 그렇죠? 2차전지는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제가 보기엔 상승 쪽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피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또 그렇지만은 특히 코스닥 시장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게 되면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좋은 수익의 기회를 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오늘 이번 주부터 이슈화되고 있는 반도체 업황 개선에 대해서 좀 점검 좀 해보고 그리고 개인 투자가들은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 종목이지 않습니까? 물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제가 다시 한번 지난주에서 실적이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됐어요. 최근에 반도체 업황을 좀 반영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지난주 제가 삼성전자에 최근에 제가 전망을 52,000원대 사서 58,000원대 상반기 팔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약간 좀 업황이 좋아진다 그러면 시각 자체도 좀 바뀌지 않겠는가? SK 하이닉스도 좀 그렇고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 1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황 개선에 꿈틀대는 반도체. 오늘은 좀 떨어졌어요. 앞서 전날 이제 우리 시장은 선 반영돼가지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우리나라 움직이면 미국 시장은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국내 시장이 반영돼가지고 간밤에 이제 미 증시에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종목들이 6% 7% 정도 올라섰다가 우리 시장도 어제의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장 초반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다가 결국은 약 차익성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여기다 오늘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밀렸지만은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따 반도체 가격이 좀 반등을 하면서 반등을 좀 하면서 예상보다 좀 빠르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분석이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이틀 전부터 나왔습니다. 국내 애널리스트 3월 11일부터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근데 그날은 우리나라 시장이 미국 시장이 급락에 따라 가지고 코스피 지수가 급락할 때니까 시장에 별로 반영되지는 않았어요. 어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좀 찾으면서 어제부터 좀 반영된 게 아닌가. 만약에 반도체가 그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시장 지수 반전이 확실하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수를 끌고 가는 거니까. 그리고 시장의 질적인 변화. 그동안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었지 않습니까? 일부 이제 방산이라든가 조선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대로운 행사가 좀 됐지만은 국치관 섹터에 시장을 이끌 수 있는 주도주가 없었는데 만약에 반도체가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반도체가 시장의 어떤 질적인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시장 내부적으로도 주도주 변화가 나타날 수가 있죠. 또 설마 내가 반도체 관심이 없다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가 움직이면 워낙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른 섹터들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죠. 이른바 풍선 효과 때문에. 오늘 또 이제 그런 경우지 않습니까? 단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반도체가 아침에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뭐예요? 반도체가 가게 되게 되면 다른 게 함께 못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도체가 가게 되게 되면 예컨대 자동차가 못 갈 거고 함께 못 가는 거고 금지도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성장주 섹터들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스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못 가죠. 함께 가게 되게 되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 뜨고 그들까지 올라가면 지수가 뭐 50포인트, 60포인트 올라가 버리거든요. 다른 쪽은 쉬어져야 됩니다. 또 수급 여건도 좀 그렇고 코스닥 시장이 그렇죠. 오늘 반도체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오늘 뭐 테슬라 주가 상승에 따라 2차 전지도 올라가다가 결국은 밀리니까 뭐가 올라와요? 바이오가 올라오죠. 그렇죠? 만약에 꿋꿋하게 오늘 반도체라든가 2차 전지가 강세를 아침 장 초반에 강세가 이어졌으면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오늘 힘을 못 썼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주목을 좀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직은 결국은 시장의 상승 주도는 외국인이니까 특히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년 8월 달부터 엄청나게 팔아놨으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사야 되잖아요. 이걸 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거 좀 제가 체크 좀 해드려도 할 거고. 근데 앞서 때 반도체가 주도적 부각되게 되면 역타 섹터들은
풍선 효과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목을 못 받는다는 쪽이죠. 그래서 오컨대 오늘은 앞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밀리다 보니까 오늘 방산 관련 종목들이 치고 올라간 거지 않습니까? 어제 반도체가 강하니까 방산이라든가 조선주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이런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산이라든가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가 올라간 국면 쪽에서는 조심해야 되겠죠. 추경 매수는 자제해야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반도체 움직임이 좀 중요하다. 결론 뭐냐? 반도체가 좋아진다 한다면 우리 시장은 살아나는 거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지금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먼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어제 오늘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일부 종목들 주요 종목들 상승률 몇몇 종목들을 좀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반도체 움직였으니까 어제 오늘 코스피 지수 오늘 파란 거 감안하면 코스피가 1.5% 올랐고요. 코스닥 시장이 오늘 좀 많이 떨어졌죠. 어제 1.1% 올랐다가 오늘 0.9% 떨어져가지고 오전에서 0.2%밖에 안 올랐어요. 코덱스 반도체 ETF 주가가 오늘 한 0.9% 떨어져가지고 어제까지 4.4% 했는데 3.4%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 SK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가 5.7%, 오늘 막판에 플러스 만들었죠. 그 다음에 리노공업이 어제 거의 10% 급등했다고 오늘 2% 정도 반납을 하면서 7.9%, 이거테크닉스, HPSP, 그 다음에 한솔케미칼이 움직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한솔케미칼은 소재 쪽이잖아요. 이게 반도체 팡이 어디가 좋아지냐. 그동안 HBM은 워낙 좋았지만은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진다고 그랬으니까 좋아질 가능성, 아직 뭐 좋아지는 거는 확인 좀 해봐야 돼요. 그동안 주목을 못 받았던 소재 관련 종목들이 이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뭐예요? HBM 반도체 시장만 좋았기 때문에 HBM 반도체 관련 종목들만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됐고, 그리고 다 같은 작년도에 대부분 일부 종목들이 HBM 반도체 쪽과 관련이 돼 있다고 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는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실적을 보니까 HBM 반도체가 관련해 가지고 전혀 실적을 혜택을 못 받으면서 관련 종목들이 많이 떨어졌죠. 이제 옥색이 가려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진다 한다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죠. 이런 흐름이었다. 오늘까지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어제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은 급등한 종목도 오늘 별다른 그렇게 코스닥 시장이 1% 가까이 하락이 나왔지만은 덜 떨어졌고, 반면에 2차 전지는 어때요? 어제 별로 못 올랐는데 오늘 주가 떨어진 종목들이 많죠. 아무래도 만약에 반도체 파악이 좋아진다 한다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시장의 주도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어제 오늘 시장에서 암시를 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반도체가 어떻게 움직이길래 지금 어떤 상황인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될 조짐을 보인다고 얘기하느냐? 최근에 이제 반도체 가격이 DDR5 반도체 가격이 약 7% 정도 올랐고요. 그 다음에 랜드 가격. 우리나라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거의 탑이잖아요. 메모리는 D램이 있고, 그 다음에 랜드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DDR5 가격이 7% 이상 올랐고, 그 다음에 랜드가 그 당시 업황이 엄청 안 좋았는데, 샌디스크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월 달부터 10% 정도 가격을 올릴 거다. 샌디스크는 랜드 쪽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한 4위권 정도 됩니다. 웨스턴 디지털이 분할해가지고 아마 최근 2월 아마 중순 정도에 미국의 나스닥 시장에 상장됐어요. 상장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8조 원이더라고요. 10조 원 정도 갔다가 8조 원 떨어졌는데, 최근에 골드만삭스 쪽에서 랜드 업황 약간 개선 조짐이 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랜드 쪽에 본다 하더라도 미국의 이제 샌디스크 주가를 좀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아마 일본의 카옥시아하고 아마 관련이 돼 있고, 시장 점유율로 따지면 현재 시장 점유율 랜드 쪽에는 당연히 삼성전자가 35%로 1위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20%대로 2등. 그렇죠?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마이크론과 카옥시아, 그 다음 4위가 아마 샌디스크 정도. D램은 DDR5 D램 쪽은 앞서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41%,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점유율 엄청 치고 올라왔죠. HBM 때문에 지금 한 3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원래 2년 전까지 한다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D램 쪽에다 대한 점유율이 29%밖에 안 됐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밀렸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0이니까 3개 회사가 D램 쪽의 과점인데 랜드 쪽 같은 경우는 4개, 5개 회사가 많이 난립해 있다. 그중에 삼성전자가 점유율 35%로 압도적이다. 그런데 이제 상위권 회사가 가격을 올리면 1등, 2등 회사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네. 뭐 업황이 좋아진 것 자체는 이제 스마트폰 쪽이니까 범용 반도체 쪽에 대한 가장 큰 수요처는 스마트폰이거든요. PC거든요. 주 수요처 자체가 중국입니다. 이게 최근에 이제 중국의 수요 회복, 스마트폰 쪽 수요 회복이 전개된 부분들에다가 일부에서는 이제 최근에 이제 관세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트럼프에 미리 관세를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미리 선 구매한 것 때문에 약간 수요가 좋아진 게 아니냐. 예, 그런 또 전망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 부문 자체는 다 좋아지고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과 겹친 게 아닌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다. 원래 반도체 업황은 빨라야 3분기부터 좀 좋아질 거다는 전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부터 지금 회복될 거라는 전망이니까 그렇지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하죠.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또 올라섰다가 잠깐 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 자체는 주가는 바닥 형성이 된 거고 됐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업황은 다른 산업에 비해서 더 먼저 앞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경기 흐름에 따라서 대체로 3개월 내지는 4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반도체는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여요. 만약에 3분기 정도의 업황이 회복이 되면 된다. 9월 달부터 회복이 된다 그러면 3월 달부터는 가격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회복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가격 상승과 함께 그런 전망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다고 봐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반도체 보시면 가격이 이렇게 좀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반도체는 이제 현물 가격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고정 가격이 따라오잖아요. 현물 가격이 먼저 움직이를 봐야 되는데 이게 현물 가격이거든요. DDR5입니다. DDR5가 지금 HBM 반도체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최신형 반도체예요. DDR5가 7.8% 올랐어요. 최근에 29일 동안. 한 달 정도의 기간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정 가격, 그러다 보니까 고정 가격이 1.4%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어요. 고정 가격이 이제 계약 가격이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반영되는 거니까 아직 현물 가격에 비해서는 못 미치지만 일단 현물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다음 달에 이제 고정 가격도 인상폭이 올라가겠죠.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D램은 DDR5만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거 봤더니 DDR4라든가 쪽은 가격이 다운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이게 DDR5예요. HBM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DDR5 가격은, D램 가격은 DDR4는 떨어지고 있는데 DDR5만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앞서 이제 랜드 가격은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랜드가 올라간 이유 자체는 감산이 작년도부터 진행이 좀 됐어요. 1위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감산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감산을 했고 감산 영향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가 약간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수요 증가되는 부분 자체가 영향을 미쳤다. 랜드는 옛날부터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근데 오래간만에 이제 턴을 했으니까 쭉 이어질지는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약간의 가격적인 움직임이 지금 나타나면서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조기에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은 회복은 아닌데 추이를 좀 봐야 되겠죠. 반도체 업황을 예상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 시장을 예상하는 것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추이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추세가 이어질지. 그렇지만 현재 흐름으로 봤을 때 약간의 의미 있는 변화가 현물 가격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수출을 보셔야 되는데요. 이것도 약간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큰 그게 아닌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3월 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우리나라 수출은 최종적인 올간 단위 수출 자체는 이제 매월 1일 날 발표가 좀 되는데 중간중간 두 번에 걸쳐서 수출을 발표해요. 3월 1일부터 3월 10일 수출을 11일 날 발표하고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수출은 3월 21일 날 발표되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3월 말 전체 수출은 4월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3월 10일까지 발표된 수출 동향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수출도 전체적으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다음 반도체가 중요하니까 반도체가 약간 수출 1위죠. 27억 5천만 불, 0.03%니까 그 정체인데 문제는 2월 달에 제가 반도체팡 얘기할 때 6개월 만에 2월 달에 수출이 감소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팡이 급격히 꺾이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16% 감소해서 현재까지는 약간 지금 스테이 쪽이니까 약간 증가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죠. 앞서 2월 달에 3% 감소했으니까. 근데 보니까 작년도 3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 117억 불이었더라고요. 이 117억 불 이상을 달성을 할 건지.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작년 12월 달에 145억 불 월간 단위 최고 기록을 찍고 난 다음에 1월 달에 94억 불, 그 다음에 앞서 2월 달에 16개월 만에 간소할 때는 96억 불로 줄어들었어요. 3월 달에 증가는 확실한데 작년 3월 달 117억 불 정도를 초과할지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초과한다면 정말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구나. 2월 달 감소에서 벗어나서 그렇듯 시그널이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3월 달 수출, 반도체 수출 향후에 발표되는 나중에 3월 21일 날 또 발표가 좀 되겠죠. 추이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도 국내 반도체 개선 조짐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니냐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은 선행지표가 있습니다. 반도체 업황의 선행지표는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예요. 거의 2, 3개월 차이로 거의 동행합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금 ISM 서비스업 지표가 어떠냐? 우리나라 알다시피 반도체팡이 작년에 최근에 꺾인 건 언제예요? 반도체 겨울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거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때잖아요. 작년 8월 달이에요. 8월 달 정도에서 모건스탠리인가요? 반도체 겨울이 왔다 하면서 주가 급락하면서 이 시점부터 8월 달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작년 1년 동안 10조 원을 내다 팔았어요. 외국인 지분율 56%에서 지금 50.3%인데 이때 팔았어요. 이때 반도체 겨울론 얘기가 나면서 갑자기 나온 거잖아요. 이때요. 이게 뭐야? 8월 달이라는 겁니다. 그럼 ISM 서비스업 지표가 8월 달에 이게 ISM 서비스업 지표가 지금 가장 낮은 시점이 이때입니다. 8월 달이잖아요. 46.8이었어요. 언제? 이게 보면 8월 1일 날 발표가 된 이제 7월 달 ISM 지표가 46.8이었고 그 다음에 8월 달 ISM 지표가 약간 이제 개선이 좀 되면서 47.2로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표를 보시게 되게 되면 이게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반도체판이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ISM 서비스 가장 높을 때잖아요. 이때는 보니까 55 정도까지 올라갔는데 이때 2021년도, 2022년도에 반도체판 최고로 좋을 때입니다. 삼성전자가 2022년도 영업이익 51조 원 났거든요. 2021년도부터 좋아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21년도에 37조 원인가요? 영업이익 사상 최대를 났 때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앞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이때겠죠. 이때 ISM 제조 지표가 안 좋게 나올 때. 지금은 46.8에서 지금 얼마예요? 지난달에 약간 예상치보다 조금 하향했는데 50.3입니다. 확장이라는 거죠. 50 기준에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를 보여드리면서 일부 경기 침체에는 시기상조다. 그렇죠? ISM 서비스 지표도 높고 제조업 지표도 50 이상의 확장이기 때문에 약간 예상치보다 떨어지고 있지만은 확장을 나타내는 50 이상이기 때문에 물가가 좀 올라가고 있지만은 다행히 어제 물가 CPI 지표가 작년 비해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상치보다. 그래서 지난주 제가 시장을 얘기를 할 때 일부에서 경기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도체 주가 엔비디아로 인해서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는데 반도체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던 거죠.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거 올라왔으니까 뭐요?
반도체 업황도 앞서 개선되고 있는 조짐이라고 그랬잖아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론 제조업 지표가 여기서 꺾여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꺾여가지고 50 아래로 내려간다든가 그러면 48이라든가 47이라 내려간다면 달라지겠지만은 현재는 급격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도 약간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조짐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좀 말씀드리면 지난주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논란 자체가 반도체도 트럼프의 관세 피해주 아니냐. 지난주 제가 제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근거 자체가 이제 두 가지가 관련되어 있는데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공장을 좀 지으면서 반도체 칩스법에 따라 가지고 보조금 지원받는 거 삼성전자가 64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9조 원, SK 하이닉스가 4억 5천만 불, 약 7천억 8천억 정도 되죠. 미국의 공장을 지음에 따라 가지고 이제 세제 감면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공장을 지음에 따라 가지고 받는 거니까 뭐 공장 뭐 보조금 안 주면 늦게 지을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또 한 번이기 때문에 다른 거가 다르다. 근데 전기차 관련해 가지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생산량에 따라 가지고 AMPC가 적용받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거든요. 생산을 따라서. 근데 반도체는 일시적으로 공장 지을 때만 혜택 준다고 그랬으니까 단기 영향일 거고. 그 다음에 수출과 관련된 부분 자체는 이거 보시게 되게 되면 반도체 수출이 얼마 되지 않는다. 작년 기준에서 미국에 106억 불 정도 수출했거든요. 자동차가 347억 불 수출했고요. 작년도에 우리나라 수출이 6,600억 불이었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작년도에 1,278억 수출했어요. 그 중에서 미국에 수출한 게 106억 불이니까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에 차지하는 비중은 반도체가 7.5%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머지 가장 비중이 큰 게 중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관세를 반도체 수출에 따라 가지고 관세를 매긴다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는 제한적이다. 그리고 반도체는 미국 정부에서 쉽게 관세를 못 먹일 거다. AI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자기 미국에 공장이 있지만은 일본에서 생산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와 관련된 부분이 최근에 그런 또 부분도 반도체 쪽에 영향을 받았는데 제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자, 그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수급이 좀 중요하다고 그랬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제 주식을 사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와 오늘 사이에 외국인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국내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HPSB,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를 어제와 오늘 제가 매매 동향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어제 삼성전자 외국인 투자가들이 1274억 샀어요. 근데 오늘 1633억을 팔았습니다. 기관 투자가들은 어제 삼성전자는 안 샀어요. 4억밖에. 근데 어제 기관 투자가들은 1000억을 샀어요. 삼성전자를. SK하이닉스 외국인 투자가 1458억 샀고 오늘 1432억. 어제 샀던 고스란히 팔았어요. 그 다음에 기관 투자가도 어제 1000억 샀는데 오늘 기관 투자가들은 SK하이닉스 2000억을 샀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 한미반도체 어제 외국인 투자가 15억 샀는데 오늘 6억을 팔았고, 기관 투자가들 어제 97억 샀는데 오늘 4억을 팔았어요. 리노공업은 어제 외국인이 72억 샀고 오늘 또 6억 샀고 오늘 기관도 샀고, 오늘 유일하게 HP는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어제 오늘 다 매수를 했네요. 그 다음에 HP, 그 다음 리노공업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 급등한 주식인데 30억 샀고 오늘 또 20억 샀고, 기관 투자가들 70억 샀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 40억을 팔았습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보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을 팔았네. 오늘 사야 되는 건데 반도체 방 좋아지면. 근데 오늘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오늘 만기일이었잖아요. 오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오늘 만기 영향이 좀 있었어요. 막판에 외국인 투자가들 현물 3,600억을 내다 팔면서 지수를 거의 부합으로 만들었어요. 전체 4,800을 팔았는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에 오늘 만기 영향이 있었던 것 자체가 최근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제까지 선물 누적 매도가 약 3조 5천억이었습니다. 3월물. 그러니까 당연히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오늘 종가를 눌러야 되거든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포지션을 청산하기 위해서. 선물을 많이 팔아놨으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막판 내다 판 거예요. 팔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판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만기일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종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커요. 그래서 오늘
그래서 삼성에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눌러야지 자기들이 매도 포지션이 3조 5천억 선물 때려놨으니까 때려놨으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형성할 거냐. 그래서 내일부터 중요합니다. 내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외국인 투자가들이 산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가들도 반도체 업황 개선에 좀 배팅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내일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수급 동향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매도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내일부터 만기로 오늘 영향이 있으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엔비디아를 다시 점검을 해드릴게요. 지난주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엔비디아 주가 급락이 나와가지고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향후 AI 산업에 대한 성장성 의문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중심으로 끌어내리면서 나스닥 시장에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이거 표를 보여드리면서 엔비디아 밸류 자체가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제가 다시 가지고 나온 이유 자체는 그 이후에 일주일 단위로 엔비디아 실적이 상향 조정됐더라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올가에서. 대체적으로 2026년도가 엔비디아로 우리나라로 따지면 2025년도라고 그랬어요. 원래 지난주에 제가 갖고 나올 때는 지난주보다 약 5% 정도 상향 조정된 것 같아요. 매출액이라든가.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약간 3-4% 정도 상향 조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밸류가 엔비디아가 지금 주가가 PER이 이거 프로텍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PER이에요. 이게 PER이 25배. 그 다음에 내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PER이 주가 떨어져서 지금 $116 정도 기준에서 보면 19.4배예요. 19.4배입니다. 올해 이제 성장률은 매출액 성장률은 작년 대비해서 84% 성장을 하고요. 내년도는 이제 올해 기저효과 때문에 내년도는 성장률이 24% 떨어져요. 매출의 성장률이. 그 다음에 주당 EPS가 올해 이제 4.5달러에서 내년도는 5.8달러까지 5.8달러로 해서 EPS 성장률은 올해는 이제 50% 성장을 하는데 내년도는 20% 성장을 떨어져요. PBR이 지금 18배에서 이거 ROE가 지금 잘렸습니다. 이거 PBR이고 ROE가 아마 올해 한 65% 정도 될 거고요. 내년도는 아마 제가 기억으로 58% 떨어져요. 엄청 고성장이죠. ROE가 자체요. 즉 엔비디아가 쉽게 하방이 열릴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제가 $110 정도 전후가 엔비디아가 지지가 된다. 즉 일단 엔비디아가 안정을 찾아야 되잖아요. 반도체를 볼 때. 물론 지금은 이제 엔비디아보다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니까 엔비디아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본래 HBM 반도체 쪽은 계속 좋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본다 하더라면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시면 되겠죠. 미국 시장도 그래도 우리나라 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안정을 찾아서 반등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엄청 떨어졌어요. 작년 고점 대비해서 계산해 봤더니 올해 1월 22일 날 이때 엔비디아가 $154 정도 갈 때였을 거예요. 여기 시점 대비해서 20% 떨어졌어요. 나스닥 시장은 지금 고점 대비 10% 떨어졌을 건데 반도체도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수가 떨어진 만큼 떨어졌다. 다른 나스닥 시장이 2배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쪽에 구성되어 있는 엔비디아,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텔이라든가 브로드콤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어느 정도 좀 낙폭 과대에 따른 낙폭 과대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충분히 리바운드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자체가 이제 국내 시장에서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엔비디아가 비싸지가 않다. 그리고 제가 이거 빅테크 기업들 지난주에도 좀 들었었죠. 올해 실적 기준에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PER로 본다 한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19.4배잖아요. 반도체. 가장 빅테크 기업 중에서 PER로 따지면 알파벳 다음으로 주가가 싸다는 거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난주 때는 100이 넘었는데 지금 82.5. 이게 테슬라는 이제 뭐 빅7, M7 기업 중에서 밸류 자체가 여전히 가장 높죠. 네, 높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대적으로 M7 종목 중에서 PR 밸류를 따지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 있습니다. PR 가지고 주가 저평가 얘기를 하느냐. 일반적으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은 PR로 따지면 M7 종목 중에서 알파벳 다음으로 주가가 낮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 분석 기준입니다, 여러분요. 모르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거든요. 모르거든요. 이 정도 되면 그렇게 주가 비싸지 않네. 그리고 하방이 좀 지지가 되면 되겠네.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제가 그럼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종목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떠냐?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도 이거 보여드렸었는데, 지난주 제가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는 실적이 계속 하향이고, SK하이닉스는 예상치 부합 내지는 상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단위로 두세 개 증권사들이 분석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분석 보고서를 냈더라고요. 이게 봤더니 좀 차이가 나요. 삼성전자는 지금 1분기 실적 기준해가지고 컨센이 지금 5조 3천억입니다. 근데 어제 날짜인데 제가 조금 전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더니 여기보다 약간 8, 90억 정도 줄어들었더라고요. 5조 2,090억 정도 약간 하향됐더라고요. 어제보다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 사이에 다른 한두 증권사가 평균치를 낮추는 거죠. 전망치를. 이게 어느 한 증권사가 이게 하단이었는데 지난주에 보일 때 4조 3,470억 나올 거라는 게 하단이었는데 오늘 왜 뭐가 떨어졌나 봤더니 왜냐면 이건 높았거든요. 5조 6천억짜리가 하나 나왔거든요. 12일 날. 근데 같은 시점에서 4조 3천억 정도 또 나올 거다. 4조 3천억 나올 거다. 이게 4조 3천억대 컨센이 두 개 증권사가 제시를 한 거예요. 1분기. 4조 3천억 나오면 원익 쇼크죠. 근데 또 앞서 일부 낙관적으로 보는데 5조 6천억을 보고 있어요. 이거 5조 6천억이면 예상치보다 약 6% 정도 상향이니까 그렇죠? 이래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대체적으로 지난주 이 시간대는 6조 2천억이 평균이실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일부 증권사 쪽에서는 6조 4천억, 그 다음에 가장 높게 제시한 데는 7조 2천억. 이게 7조 2천억 제시한 증권사가 이 증권사가 똑같습니다. 5조 6천억짜리. 삼성전자에 5조 6천억 제시한 데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달라졌다. 일부 쪽에 삼성전자는 약간 좀 더 낮춘 데도 있지만은 SK하이닉스는 대체적으로 상향이다. 1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한 2주 정도 지나면 4월달 가게 되면 1분기 실적 어닝 시즌에 진입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약간 반도체 분위기와 함께 상향 조정된 것 같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가 높은 거고요. 삼성전자는 5% 7%밖에 안 되는 거니까 이게 경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봐서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우위고 영업이익률도 SK하이닉스가 비교 우위고 실적으로 본다 한다. 현재로 봐서는 그 다음에 밸류 자체 영업이익이라든가 경쟁력에 비해서는 여전히 SK하이닉스가 우위다. 이런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는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안 좋게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설명해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약간 낙관적 전망들이 우세해서 가장 최근에 3월 10일 이후에 앞서 가장 낙관적으로 1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올해와 내년도 실적 전망을 하는 일부 한 낙관적 증권사의 전망치를 가지고 제가 이거 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거는 앞서 가장 낙관적인 증권사라고 했습니다. 앞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7조 2천억 영업이익 날 거란 증권사.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컨센은 5조 3천억인데 5조 6천억 유일하게 컨센을 상회할 거다는 전망치를 낸 증권사의 밸류예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올해는 이제 PR 10배인데 근데 지난주에 제가 이거 보여드릴 때 이 두 개 올해와 내년도 이가 22배였어요. 비관적으로 볼 때. 근데 낙관적으로 보는 쪽은 10배니까 배 차이가 나는 거죠. 예? 배 차이가 나는 거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내년도에 영업이익이 54조 원 나고 주당 EPS가 8만 원 가면 삼성전자 목표주가 얼마 나오냐면 올해 연말 가면 내년도 넘어가는 거니까
주가 막 9만 5, 6천 원까지 갈 겁니다. 9만 5, 6천 원까지 갈 겁니다. PER 12배 정도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좀 아주 낙관적인 것 같고. SK 하이닉스는 그러면 내년도에 PER이 3.8배거든요. 8배거든요. 이렇게 나온다면 대박이죠. 종합주가지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3,500, 가죠. 가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가이던스 좀 충실히 봐야 될 것 같고, 너무 T는 좀 전망치긴 한데, 자, 이렇게 컨셉이 조금 바뀌고 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 매력도는,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더 좋아요. 매력입니다. 있어요.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입니다. 작년도에 그 반도체 급락을 할 때, 작년도 이제 9월 말 정도에 앞서 반도체 겨울 얘기 나올 때, 삼성전자가 차트 보세요. 삼성전자가 62,000원이었을 거야, 아마 그 당시에. 그 다음에 그 당시 SK 하이닉스도 주가 떨어져가 16만원대까지 떨어졌을 때요. 그때 제가, 유튜브 방송을 통해가지고 SK 하이닉스 사야 된다. 근데 지금 어때요? 삼성전자는 62,000원에서 이거 5만 4천원대까지 10% 손실, 10% 더 빠졌고, SK 하이닉스는 16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거의 20만원이니까 거의 15%, 20% 올랐잖아요. 30% 차이 나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10% 올라갈 때 SK 하이닉스 20%, 30% 올라간다. 올라간다. 지금도 그 밸류 차이요. 어디서 차이냐? 이거 차이요. 제가 기본적 분석 얘기를 할 때, ROE가 투자 수익을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ROE가. 삼성전자가 조금 전에 뭐예요? ROE가 8.1%밖에 안 됩니다. 올해와 내년도에 좋아진다는 아주 낙관적으로 보는 증권사야. SK 하이닉스는 34%. 근데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현재로 봐서는 6%가 적정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아까 아주 낙관적이라 했으니까 대체로 28%입니다. 28% 정도. 앞서 가장 낙관적인 증권사는 이렇게 올해와 내년도에 8%라고 썼는데, 그러면 제가 ROE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그랬잖아요. 1억 원금 투자 시 ROE 수준에 따른 수익금의 변화. 자, SK 하이닉스는 30%대니까 여기잖아요. 30%가 이거잖아요. SK 하이닉스에 만약에 1억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이후에 13억 8천이 되고요. 투자 금액이요. 꾸준히 이렇게 ROE가 전개된다 전제하에. 삼성전자는 8%지 않습니까? 그 8%면 여기요. 10%에 맞추면 되겠죠. 10%가 여기네요. 삼성전자 투자를 하게 되면 1억 원이 2억 6천이에요. 이게 기본적 분석의 기본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가 올랐을 때 그 정도 차이는 10%와 30% 차이는 아닐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가 5만 8천 원, 6만 원까지는 빨리 간다. 빨리 가는데 그 이상부터는 탄력이 떨어진다. SK 하이닉스는 올라갔을 때는 이제 더 탄력을 붙는다. 삼성전자는 더 이익이 더 나야 됩니다. 현재로 봐서. 그래서 지금도 투자 매력은 SK 하이닉스다. SK 하이닉스는 2026년도까지 HBM 반도체 관련해서 실적 보장돼 있죠. 그래서요.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앞서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면 랜드라든가 좋아지면서 좋아지죠.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이제 랜드도 좀 좋아질 거니까. 그래서 투자 수익률은 물론 삼성전자가 이제 좋은 측면이 있어요. 이걸 보시면 삼성전자가 우위 측면은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살 만큼 샀어요. 근데 삼성전자 보세요. 외국인 지분율이 지금 제가 바닥권이라 얘기한 것 자체가 외국인 투자가 주식을 팔 만큼 팔았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지분율이 2016년도에 가장 낮았을 때가 2017년도였고, 그다음 2022년도 12월 달에 50.2였고, 지금 최근에도 50.2, 3에서 안 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안 판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1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 시장, 우리네 국내 시장 안 떨어진다는 전제하에, 왜? 삼성전자를 팔 만큼 팔았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더 이상 팔 물량들이 별로 없어서 주가가 안 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제가 안 떨어진다 근거가 삼성전자를 보고 얘기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 연말에 50.3이었거든요. 그대로요, 지금요. 지금 뭐 사고 팔고 약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늘릴 일만 남았죠. 이게 작년 앞서 이게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삼성전자를 거의 한 3억 8천만 주를 팔았더라고요. 팔아가지고
따라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삼성전자를 사면서 지분을 다시 늘리겠죠. 54%, 55% 올리는지. 이런 측면이 긍정적이요. 예. 삼성전자 주가 사야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이제 비교 우위를 본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펀드멘탈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우위라고 그럴 거예요. 대신 안정성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안전하죠. 안전합니다. 수익력 측면에 본다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SK 하이닉스에 투자해야 되는 거. 나는 정말 안정적으로 좀 투자하면서 리스크도 방어를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좀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바닥권이니까 팔기보다는 반도체만 계산해야 된다는데 이제 지분율을 늘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거다. 삼성전자를 사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사면서 이제 뭐 기관 투자로 프로그램 배수를 유발을 좀 하겠죠. 유동성이 개선이 좀 되겠죠. 돈이 들어오면서 이런 절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당연히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 중소형 종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으로 이제 온기 확산에 대비를 좀 해야 되겠죠.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없습니다. 다른 경기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뭐 순환배 쪽으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올라왔지만은 업황 안 좋아서 쉽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시장 주도하려면 뭐예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밖에 없습니다.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업황 자체는 바닥 더 이상 나빠지는 않겠지만 좋아지는 시그널이 없잖아요, 이제요. 그죠? 그리고 전기차 캐즘이 2026년도까지 전개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반도체가 시장의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크죠. 만약에 온기가 좀 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 한다면 가장 유력하죠. 그럼 소부장 종목 확산이 좀 될 거고요. 그러면 관심이 뭐냐? 그동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자체는 SK 하이닉스 중심의 엔비디아발, HBM 반도체가 주도를 했잖아요. 반도체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이제는 뭐예요? 범용 반도체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니까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제가 예컨대 원익 IPS라든가 테스라든가 종목들은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건 전공적 장비이기 때문에 HBM한테 관련 없다. 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요새. 지금은 이제 달라지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부품 종목들도 HBM 반도체 관련이 없으니까 그동안, 왜냐면 이들 쪽은 이제 공장 가동률이 증가가 좀 되면서 생산 캐파가 증가가 돼야지 소재라든가 부품이 증가되는데 투자를 안 하고 계속, 감산을 했기 때문에 안 좋았잖아요. 이제 레거시 반도체가 좋아지면 뭐요? 캐파 증설도 해야 되고, 물동량 늘어날 거 이제 소재도 많이 들어갈 거고, 부품도 많이 들어갈 거잖아. 이제 이쪽 관심이죠, 이제. 이게 달라집니다. 그동안 HBM 반도체, 엔비디아발, SK 하이닉스발, 관련된 HBM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 움직임이 전개됐는데, 이쪽에 이제 관심이 전개돼요. 그 다음에 이제 랜드 업황이 좋아진다고 그랬잖아요. 랜드 관련 종목들. 랜드 쪽에 관련 장비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엊그제인가요? 작년에 엄청나게 반도체 경기 안 좋았지만 올해 R&D 투자와 설비 투자는 최대로 늘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업황 부진 속에서 실적 호전 종목. 자, 지난주에는 제가 업황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제가 소부장 종목 추려드릴 때 업황이 안 좋은 국면 쪽에 작년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밸류 자체가 저평가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가져보자고 그랬잖아요. 종목인데 이따가 제가 그런 종목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려도 할 건데, 자, 반도체 주요 종목들의 밸류션입니다. 이거 제가 여러분이 이거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거 제가 오늘 날짜로 어제 날짜네요. 어제 날짜로 다 계산한 거예요. 제가 이거 숫자 계산한 거는요 거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입니다. 제가 이거 1시간 방송하는데 저는 거의 한 하루 이틀 정도부터 미리 준비합니다. 제가 일일이 계산한 거예요. 물론 HTS 나와 있는 것 같은 제가 그대로 옮겨서있지만은 최근에 실적 발표 안 돼가지고 아직 안 올라간 계산 같은 일일이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나왔으니까 계산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답이 나와요. 한미반도체 주가 얼마까지 갈 건지. 제가 보기엔 딱 답안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치 PER이 21.8배, 주당 EPS가 3,000원. PER 30배 적용하면 적정주가 12만원. 12만원부터는 좀 부담 가죠. 부담 갑니다. 그 다음 리노공업은
어제 주가 급등한 주식이죠. 27.6배입니다. 리노고 뭐 주가 과거에 많이 갈 때 PER 35배까지 갔거든요. 그럼 35배에다가 7,650원 곱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27만, 28만 원. 그러면 주가 갖고 계신 분 어제 주가 많이 떴는데 22만, 23만 원에 사서는 별로 실익이 없어요. 네. 예, 그런 것들 답이 나옵니다. 예. 그죠? 원익 IPS는, 원익 IPS는 앞서 살았는데 원익 IPS는 별로 매력 없어요. 모멘텀 괜찮지만은 주가 자체가 여전히 비쌉니다. 예. 이 표를 좀 보시고, 그래서 뭐 여기 뭐 싸 보이는 종목들 많죠?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 HBM 반도체 시장이 열릴 때는 HBM 관련된 종목들, 한미 반도체, 검사 장비, 리노고, 이거, 고압가스 HPS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이들 회사들이 관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범용 반도체가 좋아지게 되면,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는 게 HBM 반도체, 원익 IPS, 이거 TSE가 오늘 또 떴거든요. 시속도 좋고. 예사가 이제 랜드 회사입니다. 랜드 쪽에 대한, 그래서 오늘 주가 뜬 거예요. 시속도 좋고. 어제도 떴고, 어제도 많이 떴지만. 테스라는 회사도 이제 전공정 장비 회사, 랜드 회사. GS라는 회사는 전공정 장비 회사입니다. 제가 핵심 세속가스라고 했죠. 그 다음에 STI. STI가 올해 시적 PR이 5.7배네요. 그러면 관심 종목은 뭐냐? 제가 추려본다 한다면, 뭐 다 좀 관심이지만은, 이제 저는 이제 밸류션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종목은 제가 앞서 STI를 좀 보세요. 오늘 실적 발표했거든요. 회사가 캐파 증설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쪽에 다 관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리플로 장비 올해 반영이 좀 될 것 같고, 작년도에 실적, 작년 4분기 적 예상치에 크게 상회할 실적이 좀 나올 거예요. 올해 실적이 좋아진 게 PR 5.8배 되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실적, 최대적은 지난주 얘기했던 거,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PSK 홀딩스. 실적도 좀 주가 싸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실적 차당 최대적에다가 로봇 관련 제로 모멘텀 있는 회사. 그 다음에 아바코. 사당 최대적에, 올해도 사당 최대적 날 거고,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한 회사.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 쪽이죠. 이제 소재 쪽, 앞서. 소재 쪽입니다. 이제 소재 쪽도 이제 관심 가져야 돼요. 소재 쪽도. 좋아진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솔 케미칼이 과거에 이제 업황이 좋을 때 PER이 24배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아마 지금 12, 3만 원이니까요. 24, 5만 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못 가겠지만은. 예사 과거에 대장주가 24배까지 갔거든요. 소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 싸죠. 왜 쌌겠어요? 범용 반도체 시장이 안 좋으니까, 소재가 안 팔려 나가니까, 감산만 하니까, 소재가 아무래도 감산하게 되게 되면, 소재가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좋아진다. 이들 종목들이 주목받습니다. 소재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주가 다 싸네요. 자, 그럼 소재 쪽에서는 제가 보기엔 동진세미케. 예사는 좀 아쉬운 게 예사가 IR을 안 받아주거든요. 주가 사상 최대적인데. 예사가 소재 국산화의 선도 기업이지 않습니까? 영업이 2천억이 넘어가는 회사인데. 그렇죠? 그 다음에 앞서 소재 부품 쪽에 월덱스라는 회사, 지난주에 제가 이제 사상 최대적으로 제가 언급해드렸는데, 이 회사는 이제 부품 쪽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얘기하면서 이 회사는 주가는 엄청 싼데 모멘텀이 약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모멘텀이 살아나죠. 소재 부품 정도 관심 갖으니까. PER이, 이 회사가 뭐 영업이 758억 올해, 단기순이 거의 700억 난 회사예요. 근데 시가총액 회사 3천억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종목 선정하기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코덱스 반도체 091160 사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거 사시면 되겠죠? 자,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주 제가 얘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옮겼습니다. 3월은 주식 비중 확대가 좋은 기회다. 앞서 반도체까지 좋아진다 한다면 우리 시장에 먹을 기회가 많다. 관세와 관련된 영향 확대는 제한적이고, 다만 이제 국내 본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불확성이 좀 완화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상법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오늘 국회 상법 개정이 본회의 통과했어요. 그게 제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게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 대행에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근데 상법 개정은 저는 된다고 봐요. 그러면 외국 투자가들이 자금 많이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반도체까지 개정이 된다면, 반도체까지 좋아진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법 개정이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변동사학된 주식 매입 수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반도체, 인터넷, 제약바이오, 화장품도 1월달
2월달 수출이 좀 괜찮아서 움직임 전개되거든요. 오늘 뭐 외국 투자가들이 실리콘투를 엄청나게 많이 매수했더라고요. 엔터라든가 이들 종목 쪽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아쉽습니다. 아쉬운 분은 이번 주 또 매주 제가 일요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 토마토 투자자문 채널을 통해서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은 공매도와 시행이 얼마 앞두고 있죠. 최근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난 게 2차 전지입니다. 관련 내용과 함께 시장과 함께 함께하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